어제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대선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공화당 쪽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첫 TV 토론회 두 후보 중에 누가 좀 우세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네 애들 싸움 같은 토론이 돼서 진짜 내용은 정말 덮어진 그런 안타까운 참 토론이었는데 네. 바이든 지지자는 물론 바이든이라고 할 거고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라고 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짜증과 실망으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보수 성향이 있어서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첫 번 토론에는 바이든이 후보자가 아주 우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 47년의 그 정치 경력의 노련함, 또 특히 많은 준비를 한 것이 드러납니다.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이 맞받아치는 게 아주 스무스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할 거라는 그 기대치가 낮았는데 충분히 그 이상의 이제 나왔고요. 그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작전이 약간 불발한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바이든을 공격을 하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자가 부통령이 실수할 줄 알았는데 네. 실수를 안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얼굴 표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그 바이든의 그 대답에 약간 놀란 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이 목소리가 좋고 이 딜리버리 전달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게 하는 면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일 바로 후에 토론을 누가 잘했냐라는 거는 스타일이나 누가 더 멋있게 들렸냐라는 전달을 많이 보고요. 내용보다도. 네, 스타일에 더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누가 우세했냐를 결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토론 내용 거짓말이냐 정말이냐 진실이냐 누가 더 내용이 좋냐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저께 하나 문제는 바이든 부통령이 여러 가지 극좌파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번복을 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 극좌파 계통의 민주당원들을 화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조금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각 이슈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내용 또 태도,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설전과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을 듣고 나서 조 바이든 for president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 바이든의 정책을 다시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너무 극진보 측 정책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바이든 부통령은 무조건 아니다, 난 그렇지 않다라고 중도 축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앤티파가 무슨 폭동 그룹이냐 이거는 하나의 이념이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또 그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는 정책하고 토론에서 말하는 말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때 말한 게 과연 이 사람의 정책이냐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더 큰 정부를 원하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회주의의 미국을 원하면은 바이든 후보고요. 그 사회주의로 가는 순서, 시간을 좀 더 오래 끌기를 원한다면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게 바른 결정이겠죠. 네. 근데 그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토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했고 또 조 바이든 후보는 어떤 맞대응을 했었습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가 이제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문제를 이제 꺼내는데 우선 뭐 세금을 700 얼마밖에 안 냈다. 이 더하기 빼기를 다 하고 나면은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만 불을 냈다라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천만 불의 세금을 냈거든요. 네. 그 후에 세금 절세법을 이용해서 다시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돈은 냈지만 냈다라는 것도 맞고 환불을 빼게 되면은 안 낸 것처럼 보이니까 안 냈다라고 말하는 것도 서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면서 코를 표현하는 거냐, 꼬리를 표현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한 말에 틀린 점이 많은 게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트럼프의 세금 보고 내용은 2017년까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 정권의 세금 정책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보고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말하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때문에 트럼프가 이득을 봤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얘기다. 네. 네. 그런데 왜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런 적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질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 부족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세를 왔다 갔다 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부통령은 유세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집에서 있으면서 준비 많이 한 이게 드러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디테일에는 약한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책 면에서는 얘기를 잘하지만 이런 그 세세한 면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는 2017년까지다. 본인의 감세 정책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들 그냥 얘기하고 뭐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묻혀버린 거죠. 네. 자, 1차 토론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고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토론위원회가 토론 형식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토론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이제 대통령 토론위원회와 이제 각 후보 측이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바이든 측에서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 2차, 3차는 안 하겠다? 네, 왜냐면 이제는 안 해도 충분히 왜 안 하겠다라는 이제 이유를 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막말하는 토론은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런 핑계로 안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토론에서 우선 분위기가 바이든 부통령이 이긴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이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득과 뭐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계산해 보면은 바이든 측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안 해도 큰 해가 없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오해 안 할 거거든요. 네. 벌써 이 첫 번 토론 시작하기 전부터 펠로시 하원 의장은 또 그 외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실수할 것을 걱정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하지만 첫 번째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잘해야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두 번 토론을 이제 계속 한다면은 네. 아하. 4년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국무장관과 토론할 때 3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첫 토론은 트럼프가 패배했어요. 네. 둘째는 무승부였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잘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더 토론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심각하게 잘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이 토론 규칙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같이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이 후보들 사이에 벽을 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하고 질문자들하고 대화 형식으로 토론해서 끝나고 또 다른 후보에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듣는 사람들이 양쪽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오기 70년 전까지 7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슨 토론의 규칙으로 비즈니스 딜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라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이든 부통령은 그래도 질서를 따라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규칙대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힐러리 때를 비교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 네. 어제는 사실은 그 민주당 이제 여기 쪽에 이제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칭찬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고 사실은 시간을 마감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을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김 변호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인데 너무 객관적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라디오 코리아가 언페어하다. 이런 댓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보다도 두 사람의 정책을 보고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그 개인적인 성격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아하. 하지만 저는 민주당, 공화당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더 좋은 미국을 제 자식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미국을 우리 자식들한테 주려면은 아하. 바이든의 정책이냐 트럼프의 정책이냐거든요. 네, 네. 저는 바이든의 정책에 10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정책이 결국은 국민들을 퍼주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세금 내는 액수로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그렇게 그래도 잘 살던 오일도 많이 나오고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지도자 잘못 선택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삼류 나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퍼주기 식의 정책은 결국은 저는 미국을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퍼주기식의 정책을 없애기는 뭐 힘든 이제 미국이 됐는데 이 퍼주는 액수를 줄이고 퍼주는 시기를 늦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우선 한 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경과 국민이 누군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불법 체류자들, 힘든 사람들 와 있는 개개인의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은 참 미국에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어요.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나 개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중요한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류자들을 끝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미국을 만든 그 파운딩 파더들이 그래서 정부는 가장 작아야지 국민들의 자유가 커지고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 hard work,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고 하는 그런 그 에틱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식으로 결혼 안 하고 애를 낳기 시작하면은 애 선언만 나면은 한 달에 5, 6천 불을 준다. 1년에 한 5, 6만 불을 공짜로 주게 되면은 그럼 누가 대학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년에 4, 5만 불, 5, 6만 불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을 잘 생각해서 과연 퍼주고 그러는 정책이 미국의 앞날에 좋은 정책인가는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근데 네. 지금처럼 이런 그 민주당 정책처럼 여기저기서 너 원해 너 퍼주고 저 사람 원해 저 퍼준다면은 결국 미국은 망하게 되는 길밖에 없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오늘은 상법 전문 스티브 긴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